안녕하세요. 락이코드 튜브입니다. 자, 중급 영역에서는 트리 구조에서 메모리 내부적인 연관성에 관련된 내용과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즉 스테이트는 데이터를 의미하죠. 데이터가 사용자가 변경할 수도 있고 또는 프로세스 과정 중에 데이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양한 방식 중에 블록 프로바이더나 프로바이더, 게렉스에 관련돼서 중급에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리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컨텍스트와 this 위젯이 무엇인지, 그리고 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면은 다양한 언어가 있겠죠. C나 C++,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C#, Go 이런 언어들이 있는데 각기 언어에 맞는 편집기를 사용할 것이고요. 플러터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코드를 컴파일, 다양한 라이브러리하고 그 코드하고 혼합해서 기계어로 바꿀 것이고요. 자, 그럴 때를 컴파일 타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앱이 진행되는 프로세스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런타임이라고 합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각 언어의 번역기가 있을 것이고요. 자, 번역기란 말은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최종적으로 0101 기계어로 바꾸어 갑니다. 그러면 C에 맞는 번역기가 있을 거고, 파이썬은 파이썬의 번역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자바는 두 가지의 번역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런타임 과정에서 다양한 스마트폰의 기기 종류가 다를 것이고요. 자, 그 과정 중에 보시면은 플러터는 프레임워크죠.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하고 다트라는 프로그래머 언어를 병행을 해서 사용하는 구조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자, 머티리얼, 이 경우는 안드로이드 앱을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경우, 쿠퍼티노는 iOS를 사용하는 기기,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기기에서 쿠퍼티노를 사용하고요. 쿠퍼티노는 벤처 기업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의 그 미국의 한 지역의 이름인데, 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iOS의 플랫폼을 상징을 하고 있죠. 자, 두 가지 시스템 아래에 위젯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위젯을 화면에 그려내는 렌더링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렌더링 과정 중에 애니메이션도 있을 것이고, 페인팅 또는 클릭이나 터치 방식으로 제스처를 진행을 할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플러터 엔진이 C하고 C++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 인베드는 다양한 기기 종류의 번역을 하는 과정이죠. 자, 크게 위젯의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그 데이터, 그 정보가 바뀌지 않는, 한번 설정이 되면 바뀌지 않는 스테이트레스 위젯과, 그 다음에 시시때때로 그 데이터가 변경이 될 수 있는 스테이트풀 위젯이 있습니다. 자, 클래스 내부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 변수들, 멤버 변수, 또는 properties, 또는 fields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함수 기능을 하는 메서드가 있고, 특수한 형태의 메서드를 constructor라고 부릅니다. constructor의 주 역할은 입력,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 위젯을 메모리상에 인스턴스를 생성하죠.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는 말은 메모리에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onstructor 통해서 그 다음에 빌드를 하고, 그 다음 dispose는 그 트리 구조상에서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그다음 스테이트블 위젯은 컨스트럭터인데 그 위에 initState라는 초기화를 시켜주는 단계고 한 번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드해서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하게 스테이트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 주기적으로 빌드를 할 때마다 재구성을 하게 되는 셋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테이트블 위젯에 보면 컨스트럭터에서 create state, state라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게 되고요. 그 state 내부에서 한 번만 실행되는 초기화 작업인 initState가 있고요. 그 다음에 did change dependencies가 실행되고 이것도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dirty라는 것은 어떤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상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일시적으로 자기 역할만 하고 사라져버리는, 즉 우리가 더티 뜻이 먼지라는 뜻이죠. 옷에 먼지가 있었을 때 털어버리면 떨어져 나간다는 개념으로 아마 창시자가 더티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 위젯이 변경됐거나 했었을 때 did update 위젯을 사용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state에서 set state 함으로써 build를 rebuild 하죠. 다시 재구성해서 데이터를 렌더링을 합니다. 그리고 클린 부분에서 garbage collector, 메모리상에 불필요한 것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메모리 누수를 막기 위해서. deactivate은 트리 구조상에 그 클래스, 즉 위젯은 있지만 그 트리 구조상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dispose는 끊어버리고 그 위젯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앱이 끝나게 되면은 dispose로 해서 불필요한 메모리를 다 삭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루터는 위젯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 구조라고 하죠. 자,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자, 루트로부터 시작해서 가지를 치고 나가죠. 이 가지 하나가 이제 위젯이고요. 그 위젯 하단 부분에 또 다른 위젯이 연결됩니다. 그럼 얘가 부모 위젯이 되고, 이 세 개가 자식 위젯이 되고요. 또 이 위젯이 부모가 되고, 밑으로 두 개의 자식 위젯으로 이렇게 뻗쳐나갑니다. 자, 이 파리는 거기 스테이트라고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루트에서 material 앱이라는 게 있고, 그 material 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stateless 위젯과 stateful 위젯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scaffold는 하나의 페이지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화면에 페이지가 두 개 있지만 일반적으로 페이지가 하나로 작성이 됩니다. 그 하단 부분을 해서 수없이 많은 위젯 컨테이너에서 정렬을 해주는 컬럼, 위에서 아래로 상하로 내려가는 정렬 방식을 사용할 때 컬럼을 사용하죠. 그 하단 부분에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고 텍스트 필드, 어떤 데이터를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the raised button, elevated button, outlined button,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뻗쳐나가겠죠. 그다음 플루터에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stateless 위젯과 stateful 위젯이 있고, 그 constructor를 통해서 이제 빌드를 실행을 하고요. stateful 위젯에서 constructor에서 create stat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state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in state, need change dependencies 해서 이제 화면상에서 재구성하는 빌드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 쉽게 표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set statement를 통해서 빌드를 해 나가고요. 그 전에 did update 위젯 같은 것은 부모 위젯이 그 변경이 됐다 하면은 그것을 바꿔서 빌드로 들어가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로우 정렬하는 위젯이고요. 자, 로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러 개를 배열할 때 쓰죠. 그 각각의 또 배열의 컬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정렬 방식의 위젯. 그런 다음에 그 하부의 아이콘 위젯이나 어떤 컨테이너, 자,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위젯을 각각 작성할 때마다 이렇게 위젯을 이제 만들어 가겠죠. 만들면 바로 엘리먼트 트리 구조에서 이 위젯의 타입, 즉 클래스를 여기서는 위젯이라고 부르고요. 위젯은 그 멤버 변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죠. 책꽂이처럼. 바로바로 대응해서 그 위젯의 타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자식 위젯의 주소에서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참조한다고 그러죠.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하튼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고, 자, 이 기록된 것을 엘리먼트 툴을 통해서 렌더링이 들어갑니다. 쉽게 표현해서 화면에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죠. 메모리를 간단히 보시면 쉬운 게 우리가 램이라는 게 있죠. 1기가 램이 있을 거고 4기가, 8기가, 16기가 램 메모리가 있습니다. 자, 하드 드라이브는 SSD도 마찬가지로 모든 메모리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메모리에 각각에 따르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 메모리라는 것은 실타래처럼 가령 OX0000에서 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거기서 끝부분까지 가겠죠. 그래서 OX 16주에서 표현하면 FFF에서 끝까지 갈 겁니다.
이것을 하나 싫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했었을 때 메모리상에 올라갈 때 또는 인스턴스를 만든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초기화를 했을 경우에 어떤 데이터가 여기서 시작해서 어느 지점까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컴퓨터에서 메모리상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당연히 중간을 가지고 뭐 빼기를 해서 뒤로 간다거나 플러스에서 앞으로 간다 해서 복잡할 테니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 주소 0으로 해서 첫 번째 멤버 변수가 몇 개 있을 거고 프로퍼티가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가 메서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주소를 찾아가는 거고요. 그 각각의 첫 번째 주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int a라고 했었을 때 초기화해서 a에다가 뭐 2라는 것을 입력을 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주소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a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이해하기 편한 모습으로 바뀐 거죠. 마치 인터넷 주소창에 보면은 www.hotmail.com 해서 hotmail.com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바꿔주듯이 모든 컴퓨터에서 첫 번째 주소를 이름으로, 그러면 왼쪽에 그 값에 값도 일반적인 값도 뭐 스트링이나 인트나 더블로 저장도 되지만은 거기에 주소를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C 언어 같으면은 그 주소를 가리키는 그 주소가 있을 거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참조한다고 그러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포인터라고 합니다. 포인터를 사용하듯이 모든 언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준으로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실 것이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가 있는 메모리는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정해진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 지시어를 만들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정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context하고 widget 또는 this라는 것을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stateless가 아니고 stateful widget에서 키를 사용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보시면 widget의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기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식 widget의 주소를 기억을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렌더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타입도 같다, 뭐 주소, 자식 주소도 같다. 추가적인 어떤 이름, 그 메모리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록이 됐을 때 이 첫 번째 주소를 우리가 이름도 지어주지만 굳이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없는 경우, 주소만이 필요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가 context 또는 this 또는 뭐 super, widget 이런 소문자 widget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죠. 자, 그 첫 번째 주소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집합체, 가령 리스트나 셋이나 맵 타입 같은 경우 리스트에서 여러 개의 멤버들이 있죠. 그 멤버들이 같은 타입이었을 경우에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value key, object key, unique key, page storage key, 자, 이것을 지역적인 키라고 하고요. 이제 전역적인 키라고 하죠. 그럼 다시 context하고 widget this를 보시고 이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void main 하고 그 내부에 우리가 widget flutter라는 게 있죠. 거기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widget flutter binding 그 다음에 ensure initialize를 했었을 때 flutter 엔진에서 다양한 기계에 우리가 스마트폰 기기가 다양하죠. 그 다양한 기기에 맞춰서 번역을 해야 되는 경우 미리 여기다 widget flutter binding 이것을 써주시면 되고요. 배우실 때 이거 안 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겠다 앱을 여기 내부에 my widget을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단 부분에 stateless widget의 스니펫을 작성하시고 my widget이라고 써주시면 위 위젯이 밑에 생성이 됐습니다. 이 클래스는 데이터 타입인데 이 클래스 데이터의 타입을 통해서 myWidget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stateless widget이라는 것을 상속받았으니
스테이트레스 위젯에 있는 프로퍼티하고 메소드는 전부 MyWidget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Widget과 스테이트레스 위젯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만약 이 내부의 멤버 변수를 별도로 만든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이것보다 더 큰 크기의 위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모든 위젯은 기본적으로 키를 가지고 있고요. 그 키는 널값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레스 위젯 내부에 있는 메서드 중에서 여기서 불러왔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를 하고요. 거기에 형식만 갖춰주고 내부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오버라이드 개념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위젯이라고 이야기했고 buil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리턴 값이 위젯, 즉 컨테이너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디냐면 여기 보면은 material app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 material app이라는 것을 써주시고, 자, 이 책꽂이 내부에는 그 책꽂이 칸들이 존재하죠. 그 칸에 키라는 것을 담는 칸이 있고 내비게이터 키, 자, 다양하시 홈이라는 거 있듯이, 자, material 앱 첫 번째가 타이틀하고 이 타이틀이 이 글 속에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을 넣는다. 그래서 나중에 참조용으로 사용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myApp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책꽂이 안에 보면 홈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홈 내부에, 자, 홈 하기 전에 그 전에 배너를 없애죠. 배너를 없애고 그 다음에 홈이라 해서 나만의 위젯을 또 만듭니다. 여기다는 myHome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위 위젯의 하단 부분에 제가 stateful 스니펫을 만들고요. 거기에 myHome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여기는 stateless 위젯에서 여기 내부에 있는 데이터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드도 한 번만 이루어지고요. 자, 밑에는 stateful 위젯이고 여기는 stateless 위젯 플러스 그 다음에 state 위젯 별도로 두 개를 통틀어서 stateful 위젯이라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슈퍼니까 부모 지칭하죠. 거기에 키값이 기본적으로 배정되어 있지만 널값으로 되어 있고, 자, stateful 위젯 내부에는 create state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데이터 타입은 state고 그 데이터 내부에 데이터 타입은 myHome입니다. private로 해서 myHomeState로 해서 여기에 또 다른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 이 클래스의 부모는 상속받는 것이 state 데이터 타입입니다. 또 state 내부에 또는 build라는 메서드가 있고 이것을 부모로부터 받아서 쓰기 때문에 override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밑에 하단 위젯이 각각 생성될 때마다 메모리상에 그 주소로 갖게 됩니다. 또 새롭게 만들면 새로운 주소를 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는 build context라는 위젯을 통해서, 자, context 위젯은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context라고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짧게 ctx라고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우리가 이제 화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scaffold라는 게 들어갑니다. 네, scaffold 하고, 이제 scaffold라는 책꽂이 내부에 보면은 다양한 칸들이 존재하죠. 책꽂이 칸들, 키, 앱바, body, flowing action button 등등이 있고요. 여기 화면의 구조를 보시면 최상단 부분에 앱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앱바라는 그 칸 속에는 위젯을 앱바라는 위젯을 담고 그 내부에 앱바라는 책꽂이 내부에는 키 리딩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제가 타이틀을 해서 이 타이틀은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이 위젯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텍스트라는 것으로서 텍스트 해서 플러터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터도 앱바의 위치를 센터로 바꾸기 센터 타일 true로 해주시고요. 왜냐면 센터 타일 타이틀 타일 보시면 불값이죠. true, false. 그 다음에 body 부분에 원하는 거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실 것이 앱바 밑에다가 body가 들어가겠죠. body 들어가서 센터라는 정렬을 해주는 위젯 하고 그 위젯의 child 밑에
이제 이게 부모가 되고 그 밑으로 이제 뻗쳐나가겠죠. 그래서 child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개면 children이고요. 그래서 child를 해서 여기다 칼럼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칼럼 밑에 이제 칼럼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래서 children을 두고 여기 데이터 타입은 위젯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위젯이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안 써줘도 되고요. 엘리베이티드 버튼을 일단 제가 쓰고 기본적으로 여기 콜백 함수를 작성을 하고 차일드 부분에는 차일드 엘리베이티드 버튼이라는 것에 그 버튼 사각형이죠. 사각형 내부에 원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라고 해주시고요. 클릭해 주세요 라고 써주면 이 내부에서 실행되는 것을 예를 들면 제가 프린트 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자, 이렇게 보면은 앱바 부분에 플루트라고 썼고 그 다음에 클릭해 주세요 라고 여기 엘리베이트 버튼이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 안녕하세요 라고 이게 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제가 삭제를 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컨텍스트하고 위젯 this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두고요. 자, 첫 번째는 여기다 프린트하고 여기에 컨텍스트라고 작성을 하고 자, 리빌드를 해 두면은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여기 제가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 편하게 여기에 제가 메인 센터에다 두겠습니다. 센터에다 두고 자, 실행을 해 보시면 클릭해 주세요가 이쪽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이 컨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my home이라고 되어 있죠. my home이 얘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my home이라는 이 데이터 타입을 엘리먼트 위젯에서 여기에 엘리먼트 위젯의 그 기록으로 남죠. 그 다음 보실 것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state에 대한 my home state라는 지칭을 하죠. 자, 이 이름의 정보, 이것도 데이터 타입이죠. 이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고유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컨텍스트 외에 여기 위젯이 있죠. 위젯하고 this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라고 하시고 디버그 프린트 사용하셔도 되고요. 소문자로 위젯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린트에서 this라고 표현해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 자, 클릭을 해보고 자, 컨텍스트는 좀 전에 보셨던 my home이라는 그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state의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주소까지 이제 새로 생성이 됐죠. 자, 그 부분이고 위젯은 my home만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my home이 있고요. 크레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스테이트 위젯이 생성이 됐고요. 그런데 그 위젯이라는 것은 my home을 지칭을 합니다. 이것만을 지칭하고 여기에 스테이트 위젯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듯이 this를 가리키는 것은 바로 this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이 있고 써나가고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this 했을 때는 이 this 입장에서 가까운 게 2번입니다. 그리고 that이라고 표현했을 경우에는 멀리 있는 것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 that은 1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여기에서 my home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my home state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우신 것은 세 가지. 컨텍스트가 가리키는 것은 자, my home이라는 그 주소 즉 데이터 타입을 이름이 my home로 되어 있죠. 이것을 이 정보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state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소도 가지게 됩니다. 컨텍스트요. 그래서 컨텍스트는 항상 여기에 빌드에서 컨텍스트라는 주소를 담고 있어야지만이 플러트는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젯에 트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 주소를 찾지 못하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젯은 또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my home state는 위젯이 아니고 이 위젯을 지칭하기 때문에 여기에 변수가 있다면 그것을 위젯하고 그 변수 이름을 써서 정보를 받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여기에 멀리 있는 my home이 아니고 my home state를 지칭한다라는 것. 다음 영상에서 고유한 이름을 갖게 하는 또 다른 별명을 표현하는 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